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간밤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었고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이날 시장의 재료로서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가 1.87%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17,490선까지 다가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65%, S&P 500 지수 비슷한 양상의 강세로 2,050선 회복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화두는 단연 ECB 통화정책회의였습니다. 간밤에 열리게 됐는데 예상대로 ECB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필요시에 경기 부양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단행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에 대한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건데요. 금리의 추가 인하와 더불어서 자산 매입 규모 확대 등이 언급이 됐고요. 이처럼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적이었던 ECB의 스탠스에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세로 출발해서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유럽 증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뉴욕 증시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장중에 발표됐었던 지표들도 대체로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 호조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 역시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택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9월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만에 또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은 부진한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요. 지표의 영향력보다는 ECB의 유동성 매기에 조금 더 시장은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재료가 있다면 이날 호실적주들 중심으로 강력한 매기가 형성됐다는 건데요. 이날 다우지수 내에 있는 대표적인 한 종목 맥도날드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지수를 고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87%의 탄력, 17,489포인트 선 종가였습니다. S&P 500 지수 양상 확인해 보시죠.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요. 역시나 장중 고점에서 이날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날 대형주 전반적으로 매기도 좋았습니다. 일단 유동성 훈풍이 불어주면서 이 수혜 섹터들이 상당히 탄력이 좋은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일단 자본재와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섹터에 가장 중심적으로 탄력이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이날 추가적으로 소폭 밀린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날 전 섹터에 걸쳐서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상승적으로 무게중심 실렸습니다. 2,050선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 헬스케어 몇몇 종목들이 이날 움직임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을 이어간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이날 장에서 일단 0.6%의 반등을 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듯 했고요. 아울러서 이날 IT 대장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도 1.65%의 강세 4,900선 재차 회복하면서 4,920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3대 지수 강력한 탄력을 형성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강력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호재였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날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CB's Mario Draghi signals boost to stimulus program.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몰타에서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라기 총재는 우리는 필요하다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이 통화정책 조절 속도는 새로운 경제 전망이 나오는 12월 회의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12월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필요하다면 마이너스인 예금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스위스와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도 예금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하한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 ECB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 때는 드라기 총재가 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해 왔었는데요. 이번 발언에 대해서 디르크 슈마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12월에 추가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명백한 힌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고용지표와 주택지표 모두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는 경기 침체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xisting home sales in September rise to second highest level since recess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판매는 4.7% 증가한 555만 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고요. 또한 이 지난 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 기간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22만 1,9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난 9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3.89%를 기록하면서 전달의 3.91%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주택 구매자들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켓워치는 특히 그동안 기존 주택 판매가 봄과 여름에 증가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감소했었지만 9월에도 우수하게 나왔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가을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학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훈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22의 유동성 매기의 종목들도 상당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6개의 종목 절반 이상이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4종목만이 시장 대비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보잉사와 엑소모빌, 쉐브론 텍사코, 듀퐁,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체적인 종목들 일제히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고요. 카드사인 아멕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화이자, 나이키 4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호실적 기록한 맥도날드가 이날 장에서 8%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보잉사와 엑손모빌 그리고 듀폰과 인텔 모두 3% 이상 강세로 거래 마감 지었었고요.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던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우려감보다는 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이날 장에서 2.87%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쉐브론 텍사코, 코카콜라, IBM, 골드만삭스까지 2% 넘는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반면에 4종목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했던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엔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면서 이날 장에서 5%가량 밀렸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사흘째 밀리면서 이날 장에서 3% 넘게 추가 하락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 섹터에 걸쳐서 거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다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모두 오름 시세. 그 가운데서 유동성 매기가 가장 컸던 산업재와 제조사가 2.8% 가장 크게 올랐고요. 유동성 확대 기대감에 자본재와 반도체,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이날 특징주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이끄는 한 종목, 맥도날드에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13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0센트로 예상치를 웃돈 결과 나타냈습니다. 매출액도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호실적의 주가 상당히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맥도날드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 내내의 고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종가상으로는 8.12% 오르면서 110달러 87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에 호실적 기록한 아마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17센트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이 주당 순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으로 전환한 점, 동시에 예상을 상회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장중 고점보다 조금 밀리면서 실적 경계감에 소폭 상승폭을 반납하며 거래를 마감지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10% 이상 급등하고 있다는 점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장 마감 후에 호실적 공개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9%에서 10%가량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외신 통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호실적 기록한 기업들이 많아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맥도날드가 지난 3분기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맥도날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USA Today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cDonald's shows first signs of a turnaround with strong Q3 earning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1달러 09센트와 또 전문가 예상치 1달러 27센트를 모두 상회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6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우수했는데요. 이 기간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이 4% 증가했고요.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은 지난 7개 분기 연속 감소를 뚫고 지난 분기 드디어 0.9% 증가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인데요. 새로운 버터밀크 치킨 샌드위치와 아침 메뉴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 내 매출이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CEO인 스티브 이스터브룩 CEO가 좀 더 건강한 메뉴를 판매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면서 소비자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터브룩 CEO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우리는 맥도날드를 좀 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회사로 만드는 턴어라운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USA Today 역시 드디어 맥도날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소식에 맥도날드의 주가는 8.11%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호실적 기록하면서 10% 넘게 급등한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인데요. 페이팔 분사 후에 우려감이 컸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eBay's profit beat shows there's life after PayPal.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이베이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베이의 지난 3분기 주당 순이익은 45센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비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40센트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2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베이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이베이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의 압박에 못 이겨서 페이팔을 분사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됐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스티브 베인스타인 ITG 인베스트먼트 리서치 선임 전략가는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베이는 올해 전체 조정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기존의 수치에서 1달러 80센트에서 1달러 82센트로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인 1달러 78센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이베이의 주가는 14%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젠 커버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회의 그 기점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우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장에서 0.44% 상승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2.5% 가까운 상승,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2%대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이날 장에서 반가운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45달러 38센트 기록했고요. 금값은 달러 강세에 소폭 밀리면서 1166달러 1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옥수수 가격 반락하면서 부실당 3달러 78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나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의 급등 양상 보여줬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13%가량 밀린 모습이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는 6포인트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코스피 불안 움직임에 따라서 이날 장에서 6원 10전 올랐습니다. 1138원 60전의 종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유로화 통화 대비 좀 강세를 띠면서 1.41% 오른 달러인덱스 96 레벨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변함없이 2.0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